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에 소형 프로젝트 관광 분야의 프로젝트를 컨설팅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형 프로젝트는 많이 했었어요. 지난 10년간. 그런데 이렇게 소형 프로젝트 뭐 제가 다 3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3억을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받으면 그거 가지고 쪼개서 이제 지방에 이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소형 프로젝트인데 뭐 축제도 뭐 500만 원 가지고 만들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하라 그러는데 진짜 천연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산업단지하고 더불어서 환경오염도 많이 됐고 진짜 억지로 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와, 한 보름 동안 진짜 고생 엄청 했고,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절대 작은 프로젝트는 하지 마라. 작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대형을 못 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부 대형 사업 기본이 한 50억, 5년 동안 이제 모니터링하고, 또 이렇게 5년 연속 주는 거거든요. 250억, 300억짜리 이런 거는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작은 걸수록 잔손이 엄청 가고, 진짜, 요번에 아주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거의 계약직 연구원들이 이렇게 해서 잘 몰랐었는데, 정규직 교수할 때요.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그냥 어느 정도 마무리 져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 호텔 관광 쪽으로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실무도 좋고요. 그랬었는데 호텔도 오픈했었고요. 객실 450개짜리 총괄해서. 근데 아무튼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경험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2022년 8월 무신월 이거 지금 또 듀얼 모니터 또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막 커서도 이게 잘 안 움직이고 이러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신월에 정화일간이 신금을 보면 생기는 변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예, 적천수에서 이 성입의 천간론에서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형체가 이제 견실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국도적에서는 정은 만물을 이제 성숙한다, 열매를 성숙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천문은 이제 별빛이죠. 그 다음에 물상으로는 이제 등촉하고요. 해설을 잠깐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앞에 있는 거 말고 이제 천간론에서 보면 이제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해설해서 봅니다. 정화가 을목을 만나면 신금으로부터 을목을 보호하죠. 그래서 효도한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목으로, 그죠? 예, 정임합을 해서 목으로 하는데, 따라서 무토가 임수를 극할 경우 정화가 무토로부터 임수를 보호하는 그런 형국이 되죠. 임수는 정화에 대하여 관성이니까 충성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화는 유순하고 중형의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성하더라도 지나치지 않고요. 쇠약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일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 다음에 정화는 갑을목이 투출했으면 투출투간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투출했으면 가을에는 금이 두렵지 않고 지지에 인목, 묘목이 있으면 겨울에도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뗄나무로 불을 지펴서 정화를 상하기 때문이죠. 자, 습목은 습한목이죠. 정화를 상하지 못하죠. 예, 습목은 지지에는 이제 해수, 자수, 그 다음에 습토를 깔고 있는 목이죠. 예, 이런 것들은 정화를 옳게 상하지 못합니다. 음양적 관점은 음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적 관점은 화죠. 물상적으로는 등촉하고요. 십신으로 보면 상간의 행동을 하고 정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음하기 때문에 수동성을 가지고 있죠. 정화는 음의 불이죠. 그래서 물상은 사주 원국의 구성에 따라서 달빛로도 볼 수 있고요.
용광로로 볼 수 있고, 모닥불, 그 다음에 신약하고 탁하면은, 약한 촛불, 반딧불, 요렇게도 내려갑니다. 여기 있네요. 예. 등장불, 촛불, 반딧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화일간이 무토를 만나면 상간이죠. 예, 그래서 성공, 특출난 아이디어, 그 다음에 특허 발명 실력, 이런 거 의미하고요. 정간을 극하죠. 그래서 여명은 자식을 뜻합니다. 상간은 독이라고 해서 일간의 정기를 빼앗죠. 그래서 식신에 비해 일주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셉니다. 상관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솜씨, 독특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창작, 소리와 연관된 직업, 그 다음에 시청각, 방송, 그죠? 그 다음에 연예인, 예술계통의 직업이 많죠? 상관격은 일반적으로 총명하고요. 연구, 개발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는 방송인, 예술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극하니 상간이 많으면은 백년하기 어렵죠. 남자는 상간이 많으면 이제 조선시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돈 버는 쪽으로 길을 택해서 매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였습니다. 정화일간은 음간으로 양간에 비해 주변 간지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특히 물에 취약하죠. 그래서 무토를 만나면서 이 취약한 것을 다 막아주는 형국이니까 이럴 때 발복하죠. 왜냐하면 정화일간이 신강하면 달, 그죠? 불길이 센 용광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무토를 만나서 무토가 버팀목이 돼서 가마, 화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에게 무토는 상간이기도 하지만 그 열을 담을 수 있는 화로의 든든한 역할도 합니다. 정화일간이 신약하면 달라지죠. 산골짜기에 등불이 돼서 약한 등불이죠. 그래서 무토 높은 태산에게 가려져서 빛이 멀리 나가지 못하고 가려지는 형국이 되니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쓰임새가 없는 형상이 돼서 직장, 조직, 사업에서 재물, 명예운이 약해서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신월에 상간이 떴고 무토에 그 다음에 신금이 정제죠. 그래서 이러한 형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주인공이 못 되고 이제 주변인으로 겉도는 현상이니까 불리하죠. 여명도 신약하면 결혼은 그 다음에 연애운이 약해서 배우자를 고를 때 안목이 부족해져서 고민, 걱정,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만약에 결혼에 막 재수가 없으면 쫓겨서 끌려가는 형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결혼 후에도 자식하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불화다툼 그렇게 해서 심해지면 이별수가 생기는 그러한 형국이 발생을 합니다. 사주왕국에 정인, 간목만 있으면 정화는 무토로 인해 적당한 힘을 가지면서 유화유로라고 하죠. 화로에서 불을 잘 핀다는 뜻입니다. 이런 작용에서 자기 재능도 잘 발휘해서 발전 성공을 거두죠. 상간패인, 상간이 인성을 찾기 때문에 상간이 정인의 극을 받아 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상관인 무토가 힘을 못 쓰는 상태죠. 그 다음에 유신유화 유로 간목정화죠. 이거는 앞에도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장작에 불이 붙어서 지식의 습득, 발표력이 탁월해서 학업이 매우 우수한 걸로 변해서 유리해집니다. 상간패인은 불리한 것이 되는 거고요. 유신유화 유로는 유리한 것이 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사주원국에 경금이 있으면 화련진금이 되죠. 그래서 쇠를 달구어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화려진금이 되면 부귀영화를 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정화가 무토태산이라고 하는 높고 경사진 땅으로 올라가려는 시도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간이 왔으니까 특출난 아이디어, 그 다음에 특허 발명 실력 이런 걸로 방향을 제시하는 시기지만 경사가 있고 높아서 정상에 올라서기가 좀 버겁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사주 구조를 갖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정화일관은 남들이 자신을 잘 봐주는 관심과 주목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무토 상관을 만났으니 새로운 방향으로 안내하는 조력자, 안내자가 되는 역할을 정화일관은 하는 것입니다. 정화일관이 상관 무토인 산속으로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가벼운 인연으로 보지 않고 깊고 좋은 인연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은 있는데, 정화일관이 사주원국이, 여러분들 사주원국이 신약하면 화생토작용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불리한 시기가 되면서 안내자 역할은커녕 정화일관이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만약에 정화일관이 신강하면, 화생토를 활발하게 하면서 또 신강하니까 사주가 아주 핫하게 아니면 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무토라는 높은 산을 새벽, 저녁, 밤에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정화 역할을 올바르고 유리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 기란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 직장, 사업에서 성공, 상관 무토를 받아서요. 표현력, 특출난 아이디어, 특허, 발령, 실력 이런 걸 잘 발휘해서 결과, 실적, 성과를 나타내죠. 맺어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시기가 되는데, 이처럼 신약과 신강이 이 시기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형국이 됩니다. 정화일관은 사주강액에 따라 신약하면 촉불이죠. 중화, 보통이면 등불이 되고, 신강하면 신강하고, 그 다음에 중화 이상이 대이죠. 그 사주 청탁이 그 중탁, 탁하거나 핫하게 되면 또 달이라고는 또 보기 힘듭니다. 용광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정화일관은 어둠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다른 일관보다 성향이 강해서 그 종교, 철학, 역술인, 교육 분석가, 그다음에 심리 상담사 이런 분야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수국화하죠. 그래서 관성이 되죠. 통제, 합리성, 보수, 출세, 직업, 관직, 그 다음에 여명은 남편, 남명은 자식 이렇게 됩니다. 정화일관이 수를 만나면 사주팔자의 천간에 다른 글자의 배치에 따라서 길흉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정화일관의 역할이 만약에 빛으로 작용을 한다면 임수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물상으로 큰 바다, 강, 호수죠. 정화의 그 달빛으로 바다, 강, 호수를 비치는 형상이니 좋은 경치, 경관을 뽐내면서 그 쓰임새, 능력과 가치를 잘 발휘하죠. 그래서 상호간 유익한 형상으로 유정한 관계가 되지만, 개수를 사주 구성에서 만나면 정화의 빛이 이슬, 안개, 구름, 눈, 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해지면서 본인의 쓰임새, 능력, 가치가 떨어지면서 서로 피해를 보는 형상이 됩니다. 상기한 것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일관이 달빛인데 사주 구성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개수 중에서 비를 보면 쓸쓸하고 처량한 신세죠. 그런데 개수 중 만약에 눈이면 한겨울에 달이 떠서 눈이 내리는 그런 경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화일관의 쓰임새, 가치가 좋아지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수, 개수 모두 그 깜깜하고 어두운 기운이 너무 강해서 정화일관이 뿌리가 견실한 건 아시죠? 지정관이 통근해서 투출하거나, 그 다음에 12운성으로도 절레만큼은 놓여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화일관이 신약하면 물상으로 촛불, 반딧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한 촛불 이렇게 되는데, 임수라는 큰 수양을 만났으니 아니면 구름에 가려지거나 또는 꺼질 수 있는 그 위태로움이 생겨서 극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성운이 매우 불리하니까 관성에 정화일관이 휘둘리는 형국이 되죠. 그래서 조직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노력한 것에 비하여 성과, 결과물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직장 내에서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윗상사에게 시달리면서 마찰, 갈등, 불화 이런 걸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일간이 여명은 또 관성이 되니까 관성이 또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과 불화다툼, 반목, 또 남편에게 좋지 않은 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남명에게는 자식이 되니까 자식과 불화하거나 자식에게 탈이 생길 수 있는 월이 됩니다. 육친 간에도 이러한 시기에 특히 사소한 일로 육친 간에도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화일간은 사주원국에 반드시 목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플로우가 되면은 버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사주에 목이 없으면 이 신약한 정화가 위태롭죠? 위태로움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사견으로는 신약한 정화는 달별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주 강약이 중하 이상 되어야 하고요. 사주 청탁이 최소한 중청은 돼야 달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약하고 사주 청탁이 보통 중탁, 하탁으로 가면 이걸 어떻게 달별로 봅니까? 이건 억지죠? 예. 그래서 신약사주에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갑니다. 신약사주에게는 물상으로도 잘못 보는 것이라고 지금 사료합니다.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화일간은 신강하면서 사주의 맑고 탁한 청탁이라고 계속 수십 번 이게 상청, 중청이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최소한 중청은 돼야 달, 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임수를 호수강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에서 들어온 거지만 또 사주가 내가 임수일간도요. 내가 약하다. 그리고 탁하다. 그러면 호수강이 아니죠. 절대. 호수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연못. 그죠? 예, 연못. 이렇게 아주 핫하기면 웅덩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주통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화일간이 다시 한번 얘기해 신약하고 사주청탁이 청하지 못하면 귀격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촛불, 등잔불. 그죠? 태약하면 반딧불로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정화일간이 사주형국에 개수가 있는데 8월 무신월에 임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정임, 한목이 하는 것을 개수가 방해하죠. 그래서 그 불리한 것은 배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인합을 음남지합이라고도 하는데 정화라는 그 붉은색의 그 화가 임수라는 검정색의 수를 운에서 만나서 합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된 형국이 되죠. 그래서 목의 성질로 변해서 음란지합으로 남녀 간 애정사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 결실로 목이 탄생하니 인수지합이라고도 하죠. 정인합목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상기처럼 개수가 정인합을 8월 무신월에 이제 그 사주원국에 있다면 그 개수는 그 태풍의 형상으로 방해하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은 관성운이 불리해집니다. 정화가 경금을 만나면 정제죠. 그래서 정직한 재물, 또박또박 모으는 재물이죠. 예. 그 낭비 싫어하고 투기 싫어하죠. 예, 정제격은 꼼꼼합니다. 그래서 회사운이 많습니다. 대운, 세운이 정제운이면 돈을 법니다. 남명은 여자를 만나고요. 정제가 만약에 그 귀신, 내 사주원국에서 일간을 방해하고 꺼리는 신이면 재물 손실이 생기죠. 그리고 처와 사이가 나빠집니다. 정제가 사주정인을 극하면 가정이 불화합니다. 정화일간이 경금을 만나면 우선 경금을 녹여서 가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죠. 일반적으로 보면 정화는 작은 불이 되고 경금은 큰 금속, 원광석이죠. 가공되지 않은. 그래서 정화일간이 경금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형상이 나타나면 정화일간은 이 시기에 반드시 목하고 화가 사주 구성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해서 목의 기운이
강해진 후에 정화는 화력이 매우 강한 열애작용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경금, 금속 이 원강석이죠. 이 원강석은 빛보다는 강한 열로 녹여서 가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정화가 해내지 못하면 쓰임새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시기에 경금 정제를 만나면 불리해지니까 재물 성취가 불리한 그런 기간이 되면서 그냥 매사 바쁘고 동분서주하지만 실속실리 성과가 떨어지면서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가는 이 시기에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한 형국이 되는데 이럴 때 역투자하시는 분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면 재물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주원국에 을목이 있으면 을경합이 되죠. 그래서 경금을 묶어버리고 경금의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을경합으로 금의 성향이 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형국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을경합으로 묶여서 경금의 원강석의 크기를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형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정화일간은 이러한 시기에는 반드시 신강하여 경금을 녹여서 가공해서 재련해서 가공을 해서 좋은 쓰임새가 되어야 유리한 시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화일간이 왕에서 세력이 왕에서 왕화되는 건 많이 말씀드렸죠. 다한 게 아닙니다. 다자한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도 투출, 투간 또는 통근을 해서 변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촛불이나 또는 등불이 하는 만약에 용광로가 되면 아주 큰 쇳덩어리를 이 경금을 녹여서 가공할 수 있죠. 그래서 신강한 정화일간은 충분히 현재인 경금을 제압해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업가가 이러한 사주 구성이면 발복해서 큰 재물을 성취하는 기반은 마련된 겁니다.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사주 구성에서 견실한 간목이 또 있어야, 그러니까 습목이 있으면은 안 좋죠? 예. 습목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은 정화니까요. 예, 그래서 습목, 습토, 이런 것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목생화로 활발히 해서 경금을, 재련해서, 가공해서, 녹여서, 가공할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야 좋은 겁니다. 만약 사주 구성에서 정화일간 외에 다른 화기운이 강해도 천간에, 다시 얘기했지만 간목, 을목, 지금 습목인 지금 을목이 있으면은 좀 더 불리하고요. 그죠? 예, 수기운이 있으니까요. 잘 타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이 훨씬 유리한데 이러한 목이 없거나 견실하지 못하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화의 작용이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경금, 원강석을 끝까지 녹이지 못하니까죠. 어떻게 됩니까? 중도의 좌절이죠. 예. 결과 성과물이 안 나오는 거죠. 고전하는 겁니다. 경금이라는 원강석 쇳덩어리를 녹인 다음에 가공하기 위해서는 담금질을 아시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수기운도 견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강로에서 녹이고 담금질을 잘해야 세상에서 원하는 가공물을 잘 재련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좋은 상품이 돼서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우주질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그 흔한 수가 없거나 또는 목이 없으면 정화일간은 그만큼 고전하고 불리한 형국을 맞으니 이렇게 다 갖추고 있지 못하여 그냥 보통인이 되어서 경금재성을 만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뜻대로 일을 성취하지 못하죠. 그러면 매사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립니다. 이게 또 냉정한 현실이니까 사주 구성에 다시 얘기하지만 수기운 중에서는 임수가 좋고요. 개수라도 있어야 합니다. 또 세분하면 인수는 흙물, 그 다음에 개수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생겨나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 당근질 할 때는 임수가 좋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개수는 잘못 쓰이면 수량이 적고 불규칙하니까 경금을 오히려 녹슬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원국의 천간에는 임수가 필수고요. 지지에는 해수, 그 다음에 자수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드물지만 사주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아까 이렇게 상기한 것처럼 사업가를 크게 발복해서 재물 명예도 성취하는 시기가 되고, 이제 이게 짧은 월이냐 아니면 만약에 대운세운에서 이렇게 경금을 만나면 지금 아까 임수가 있고 간목이 있고 이런 사주 구조들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명예운도 따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큰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맨 앞에 얘기한 임수,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경금을 이제 대운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반대로 임수를 만났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화일간요. 그래서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 사람이 경금을 만나서 특허, 이제 여기서 경금은 정제가 되니까요. 창작, 발명, 독특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창출해서 이제 재테크로 이제 돈을 만들어요. 재물을. 네. 그래서 또 횡계수도 발동하는 유리한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